그러니까 오늘 이겼어? 오늘 이겼어. 딱 2개만 더 하면 되니까 좀 힘내시고. 그래서 오늘 숙제 좀 미리 얘기하면, 오늘 숙제는 맵은 13번까지가 딱 1차거든.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난번에 스텝 2 안내줬잖아. 여러 가지 방정. 얘들아, 양심적으로 오늘 숙제 못한 사람 손 들어봐. 몇 명 있어? 너무 자신 있게 들었는데. 이번 주 좀 따라잡아야 돼. 그래서 오늘 숙제는 오늘 복습 풀이 하느라고 좀 오래 걸려가지고 맵은 13번까지가 여기가 1차야.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정식의 스텝 2지? 스텝 2까지는 해올 수 있지, 얘들아? 이거 앞부분에서 밀리면 이거 또 계속 밀려 나간단 말이야. 그치? 그렇게 하시고 2가지만 더 공부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2번째 테마가 절대값은 이제 끝냈고, 절대값이 1순위야, 얘들아. 절대값은 무조건 나온다고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절대부등식 잠깐 볼게. 그러니까 절대부등식인데 1차의 절대부등식이야. 얘는 뭐 중요도는 절대값에 비해서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우리가 풀이법은 좀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왜냐면 항상 성립하는 절대부등식은 대부분의 학생들인데 2차에 이제 집중이 된단 말이지. 그치? 우리가 이거 많이 접했잖아. 모든 x에 대해서 어떤 x가 이 x 자리에 어떤 실수가 들어가든지 간에 이게 항상 0보다 크대. 2차는 우리 많이 했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했니? 우리가 얘를 통째로 y로 잡았지? 부등식을 함수로 접근했잖아. y로 접근해가지고 y 값이 항상 0보다 커야 돼. y 값이 항상 0보다 크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되니? 아래로 블록이 돼야 되지. 위로 블록은 안 되잖아. 언젠가 내려가니까. 그치? y 값이 항상 0보다 크려면 x축 위에서 놀려면 이렇게 붕 떠 있는 그래프가 나와야 돼. 그래야지 어떤 x가 들어가든지 간에, 그치? 어떤 x 값을 투입하든지 간에 y 값이 항상 0보다 크지? 그러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아래로 블록이 돼야 되니까 이거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x축과의 교점 발생하지 않아야 되니까 판별식이 어떻게 돼? 0보다 작다로 갔잖아. 그치? 이건 뭐 개념할 때 많이 했던 거 아니니? 이건 2차의 얘기고, 그럼 1차는 어떻게 하냐 이거야, 1차. 그래서 8번 영등포고 예전에 이게 나왔단 말이지. 8번 문제 가볼게. 8번 문제는 a제곱, 얘 넘어와 볼게. a제곱 마이너스 4의 x 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얘 넘기면 2a에 빼기 3이 되겠어. 얘가 모든 실수, 해가 모든 실수가 된다는 얘기. 이 의미가 뭐니? 모든 x에 대해서 얘가 항상 성립한다는 거잖아. 차수가 1차잖아. 그렇지? 이 얘기야. 그러니까 차수가 1차인 절대부등식이야. 그럼 얘는 뭔가 느낌이 항등식하고 좀 비슷하거든? 우리 논계 기억나니? 얘가 계속 변하는 애야. 이 자리에 지금 어떤 값이 들어가든지 간에, 뭐 1이 들어가든 2가 들어가든 마이너스 1이 들어가든 어떤 값이 들어가든지 간에 요게 항상 성립하려면 얘가 자꾸 변하는 수니까 얘가 0이 돼가지고 논계지 같이 죽어야지 우선. 그럼 얘가 0이 되는 순간, 얘가 0이 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지. 좌변이 0이 되잖아. 좌변은 0이야? 그러면 우변이 뭐가 되면 돼? 얘가 양수가 되면 되는 거 아니니? 맞아? 그치? 얘가 봐봐. a제곱이 4. 즉 a가 뿔마 2가 되면 되지.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잖아. 그치? 이 x자리에 뭐가 들어가든지 간에 얘는 항상 0이야, 좌변은. 그럼 우변이 뭐가 되면 되는 거야? 얘가 양수가 되면 되잖아. 양수가 되면 항상 성립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a는 뿔마 2, 후보가 뿔마 2 두 개인데 추가적으로 2a 마이너스 3이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a 만족하는 건 누구밖에 없어? 2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주면 되지. 1차의 절대 부등식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지? 할 수 있겠니? 뭐 어렵지 않잖아. 그럼 이제 마지막 활용 문제 가볼게요. 활용 관련해서는 9번, 10번, 12번이 동일한 문제야. 9번, 10번, 12번이 동일한 문제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의자 문제라든지 아니면 삼각형 문제라든지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우리는 10번을 더 기본적인 문제니까 수기 문제로 한번 볼게. 10번을 먼저 보고, 활용 문제지. 1차의 활용 문제는 얘가 많이 나오는데 얘는 완전히 정형화된 패턴이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좀 익혀야 돼. 그러면 문제 봅시다. 10번 문제 보시면 얘는 수련원, 방이지 방.
그러니까 문제 형태는 뭐 9번 같이 의자로 나올 수도 있고, 뭐 의자, 방, 뭐 택시, 뭐 다양하게 나와. 다양하게 나오지만, 항상 이거는 내가 개념할 때도 한번 얘기했지만, 3단계야. 그러니까 1단계는 뭐냐면, 10번 같은 경우는 방이지. 방의 개수를 X로 지정을 해야 돼. 미지수를 먼저 지정을 해.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인원수지. 전체 인원수. 인원수를 X로 표현해야 돼. X로 표현을 해야 되지. 그럼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수기 문제. 수련원에서 학생한테 숙소를 배정하는데 한 방에 4명씩 막 넣었어. 한 방에다가 4명씩 넣었더니 6명이 남았어. 그럼 전체 인원수 몇 명이니? 한 방마다 4명씩 넣었어. 6명이 남았대. 전체 인원수 몇 명? 4x 플러스 6.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전체 인원수는 4x 플러스 6이야. 그렇지. 그럼 3단계는 여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부등식을 우리가 세우면 되는데, 부등식을 세울 때는 막 그림을 좀 그려가지고 좀 실수가 안 나오게끔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거기 두 번째 줄 읽어볼게. 이번에 뭐냐면 한 방에 6명씩 넣었대. 한 방에 6명씩 넣었더니만 2개의 방이 남았어. 그럼 봐봐. 방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방이 몇 개 있어, 지금 현재? X개 있지. X개가 이렇게 방이 있는데, 지금 한 방에 몇 명씩 집어넣은 거야? 6명씩 집어넣었을 때 방 2개가 비어 있어야 된대. 그렇지. 이 2개는 반드시 비어 있어야 돼. 그러면 전체 인원수, 즉 4x 플러스 6이가 전체 인원수인데, 그러면 우리가 상상을 해야 될 거는 인원수가 가장 적을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원수가 가장 적을 때는 어떤 모습이야? 여기는 비어 있어야 되고, 여기 봅시다. 여기에 한 명 독방 쓰고 있는 경우지. 이런 경우 아니야? 이 경우가 인원수 제일 적을 때잖아. 방 2개 비어 있는 경우에 인원수 가장 적은 케이스. 그럼 이때의 인원수를 구해봅시다. 이때 인원수는 이 전체가 X개야. 전체가 X개면 꽉 차 있는 거 몇 개? 꽉 차 있는 거? X-3개가 꽉 차 있지. 되니? 2개는 비어 있고, 하나는 여기 한 명 차지하고 있으니까. 6명씩 꽉 차 있는 거는 X-3개. 거기다가 1 더하면 되잖아. 이게 인원수 가장 작을 때 모습이고. 그럼 인원수 가장 많을 때 언제야? 인원수 가장 많을 때는 여기에 몇 명이? 6명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경우지. 그치? 이렇게 딱 6명이 딱 맞아 떨어지면은 가장 인원수 많겠지. 그럼 이때는 뭐냐면, 6명씩 꽉 찬 게 X-2개지. 이렇게. 됐니? 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지. 이 식만 세우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무슨 부등식이야, 이게? 연립부등식 아니니? 얘가 얘보다 크고, 그리고 얘보다 작은 거지. 내가 방금 뭐라 그랬어? 그리고라고 했으니까 연립부등식이야? 그러면 요거 한 번 풀어주시고, 1번 부등식. 요거 2번 부등식 풀어주시고, 공통번역 구하면 답이지. 1번부터 합시다. 1번 부등식. 1번 부등식 풀어주시면 6x 마이너스 17이지. 얘가 4x 플러스 6이지. 그러면 2x가 넘어가면 얼마니? 23. x는 2분의 23 되겠어. 그치? 그럼 2번 부등식 풀어볼게. 4x 플러스 6이지. 얘는 6x 마이너스 10이지. 넘어가면 2x가 얼마니? 18이니? x는 9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 나오지. 그럼 공통 범위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니까 9보다는 크면서 2분의 23보다는 작다. 근데 항상 여기 신경 쓸 게 있거든. 그게 뭐니? x는 뭐였어? 방의 개수지. 방의 개수니까 얘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얘는 자연수, 반드시 자연수야. 방의 개수기 때문에. 그럼 가능한 건 누구 가능해? 9하고 10하고 11. 요 3개 가능하지. 그렇지 않니? 답이 나왔어. 그러니까 숭이 문제가 가장 기본적인 문제고, 9번 대형 문제는 약간 함정이 있어. 이게 주관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거 너무 안타까운 게, 답을 틀린 학생들이 있었어. 9번은 약간 차이점이 있거든. 봐봐. 9번은 좀 조심할 게 있어. 우리가 함정에 걸리면 안 된다는 거야. 봐봐. 9번만 가볼게. 의자지. 그럼 얘는 1단계 뭐 할 거야? 의자 X를 잡을 거지? 의자 수 X를 잡았어? 그럼 두 번째 전체 인원수 봅시다. 전체 인원수 몇 명이야? 문제 봐야지. 문제 봐봐. 4명씩 앉혔을 때 5명 남아. 그러면 인원수 얼마가 되는 거야? 4x 플러스 5 됐니? 그 다음에 부등식 만들 거잖아. 근데 의자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6명씩 앉혔을 때 의자가 하나 남아.
의자가 하나가 비어 있어야 돼. 6명씩 앉혔을 때. 그럼 인원수 가장 적을 때는 마찬가지로 혼자 앉을 때. 맞니? 혼자 앉을 때잖아. 그러면 요거 가지고 부등식 만들어 볼게. 4x 더하기 5. 제일 작을 때 꽉 차 있는 거 몇 개? x 마이너스 2개가 꽉 차 있지. 꽉 차 있는 거. 하나 비어 있다며. 이 전체가 x개잖아. 그치? 여기까지 꽉 차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x 마이너스 2개는 6명씩 꽉 차 있어. 그 다음에 1명. 그럼 인원수 가장 많을 때에는 여기에 6명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경우. 그러니까 뭐냐면 6의 x 마이너스. 이게 되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부등식 2개 풀 거야. 요거하고 요거 풀 거지. 그럼 첫 번째 풀어주시면 여기 2x가 될 거고 마이너스 11 넘어가면 16 계산 맞니? 그러니까 x는 8보다 작고 같다. 그 다음 요거 풉시다. 얘는 2x 이게 될 것이고 얘 마이너스 6이지. 넘어가면은 2분의 11이니. 그치? 요거니. 그러면 지금 범위가 어떻게 나오냐면 2분의 11보다는 크면서 8보다는 작고 같다. 이거 나와. 그럼 문제가 뭘 묻냐면은 봐봐. 그 대형고 문제는 문제가 묻는 게 이 동호회의 회원수가 될 수 있는 가장 작은 수를 구하래. 지금 뭘 구하라는 거니 지금? 회원수지. 회원수 얘잖아. 인원수.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2분의 11을 냅다 집어넣었어. 맞아 틀려? 아니지. 내가 방금 뭐라고 그랬니? 자연수야. 이거를 집어넣어가지고 틀린 학생들이 되게 많았어 은근히. 2분의 11 집어넣으면은 정답이 27 나오지? 27이 아니라 얘보다는 커야지. 이보다는 큰 얘는 뭐라고 해서 자연수야. 의자는 2분의 11이 있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x 누굴 대입해야 돼? 6을 대입해야 돼. 2분의 11이 아니라 여기다가는 6을 대입해야지. 그러니까 정답은 얼마? 29가 돼야 되지.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실수를 절대 하면 안 돼. 제일 안타까운 게 이거야. 시간 뺏기고 답 틀려. 최악이잖아. 그치? 내가 건드린 문제는 반드시 맞춘다는 생각으로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삼각형만 하면 돼, 이제. 삼각형인데, 1단계가 바로 그 11번에 있는 영신고 문제고, 2단계가, 왜? 2단계가 그 13번에 있는 단공 문제. 3단계도 있어. 3단계가 바로 뭐냐면, 그, 나중에 구경 한번 하겠지만 장훈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그럼 얘들아, 삼각형 문제가 나오잖아. 삼각형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니? 삼각형은 세우권이 필요하잖아. 그치? 삼각형. 삼각형에 관한 문제가 등장을 하잖아. 왜냐면 여기 1차 부등식의 활용이 낼 게 많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의 학교가 비슷비슷해. 뭐, 요런 거 문제라든지 활용 문제는 아니면 삼각형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변의 길이 요건이야. 그치? 변의 길이는 우수가 나올 수 없잖아? 당연히 양수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필요하니? 삼각형 성립 조건. 이거 중학교 때 배우지 않았니? 삼각형이 성립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지? 짧은 애 두 변의 합이 제일 긴 변보다 커야 되잖아.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둔각이라든지 예각을 물어볼 거니까 요거에 대한 조건도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둔각하고 예각 중간 지점이 뭐니? 직각 아니야? 우리 직각일 때는 제일 긴 변이 A라고 하면은 A제곱하고 B제곱 C제곱 요 둘세 얘가 제일 긴 변이라고 합시다. 이게 같으면 직각이잖아. 그럼 얘가 되면 무슨 삼각형이야? 얘가 되면 무슨 삼각형이고? 이거 헷갈린 게 말이 안 돼. 봐봐. 생각해봐. 헷갈린 사람은 이거 그려보면 돼. 봐봐. 제일 긴 변이 이게 A래. 이게 중각이잖아. 예각은 이런 게 예각이지. 여기가 제일 긴 변이라고 볼까? 이게 A야. 제곱의 의미가 뭐니? 제곱을 두 번을 곱한 거야. 얘를 두 번 곱했어. 엄청나게 크지 않을까? 뭔가 느낌적으로? 느낌이 안 와? 나만 오니? 그렇지. 얘를 두 번 곱한 거잖아. 얘는 이거 두 번 곱했어. 얘는 좀 작겠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크면 요게 중각인 거고 요게 예각이 되는 거고. 그치? 그럼 난이도는 뭐에 따라서 바뀌냐면 난이도를 결정하는 건 얘야. 난이도를 결정하는 건 얘야. 삼각형의 성립 조건. 얘가 이제
문제 난이도를 결정하는 거. 이게 가장 쉬운 영신고 문제는 볼까? 얘들아 봐봐. 세변이 x-2, x 플러스 2야. 그러면 딱 봤을 때 제일 긴 변이 누구니? x 더하기 2 아니야? 얘는 명확하잖아. 명확해. 제일 긴 변이 얘인 게. 얘가 명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 분류를 해야 돼. 제일 긴 변이 요놈일 때, 요놈일 때, 요놈일 때. 그게 이제 장원고 문제가 그렇게 나왔던 거고. 지금 11번 영신고 문제 같은 경우는 난이도를 결정하는 건 얘라고 그랬어. 그렇지? 누가 제일 긴 변인지 모를 때 그럼 막 케이스를 막 나눠서 한단 말이야. 난이도가 올라가. 그치? 1단계 문제 해볼게. 11번. 영신 문제가 제일 쉬워. 봐봐. 그럼 11번은 지금 보시면 x-2하고 x-2하고 x하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2. 누가 제일 길어? 얘잖아. 얘가 제일 긴 변이지. 그러면 우리가 얘는 연립부등식을 풀 건데 첫 번째는 변의 길이 해볼게. 변의 길이는 모조리 다 양수돼야 되지. 그러니까 x는 2보다 커야 되고 동시에 x는 0보다 커야 되고 x는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돼. 그럼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누구다? 얘지. 그러니까 첫 번째 변의 길이에서는 x는 2보다 크다가 나와. 두 번째, 이제는 성립 조건 가볼까? 삼각형의 성립 조건인데 짧은 애 두 변의 합이야. 짧은 애 얘잖아. 얘. 이거의 합 2x 마이너스 2지. 얘가 누구보다? x 더하기 2보다 커야지. 얘는 명확하니까. 그치? 근데 여기서 이제 막 케이스 분류가 들어가면은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야.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x는 누구보다 4보다 크다 나오지. 두 번째 나왔어. 그럼 세 번째는 지금 얘가 뭐가 된대? 예각이 됐으면 좋겠다. 예각이 되려면 제일 긴 변이 얘잖아. x 더하기 2의 제곱이 어떻게 되겠니? 작아야지. 제일 긴 변의 제곱이 작아야지. x 마이의 제곱 더하기 x 제곱보다. 이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고 요거 한번 정리해 볼게. 얘 일로 넘겨 봅시다. 그러면 x 제곱 되고 얘 넘어오면 마이너스 8x 이게 되지. 0보다 크다. 그러면 2차 부등식은 풀 수 있잖아. 이거 찢어지는 범위지. 그러니까 얘를 풀면은 작은 것보다 작거나 큰 것보다 크다. 이 범위 나왔어. 그러면 이제 1번, 2번, 3번을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 구해주셔야 돼. 연립부등식 풀란 얘기지. 얘 2보다 커. 2보다 커. 얘는 4보다 커. 얘는 8보다 크거나 또는 0보다 작다 이거야. 연립부등식이니까 지붕 많은데 천장 제일 많은데 여기지. 그러니까 답이 나왔지? x는 8보다 크다. 이렇게. 이게 바로 이제 기본 문제인 거야. 그럼 얘를 만족하는 자연수 최소값 누구니? 9가 되겠지 답은. 자연수 최소값 구하라 이랬으니까 9가 되겠지. 그럼 얘보다 한 단계 위 볼까? 그게 바로 13번이거든. 단공 문제. 봐봐. 이 문제점이 딱 보여야 돼. 그럼 13번 단공 문제는 빨대가 있대. 빨대가 있는데 얘는 이렇게 돼 있잖아. 지금 빨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x, 여기가 48 마이너스의 4x, 여기가 3x야. 난이도를 결정하는 거는 두 번째라고 그랬지? 누가 제일 긴 변이야? 모르잖아. 확실한 건 얘보단 얘가 더 크거든. 3배 있으니까. 근데 둘을 모르잖아. 둘 중에 누가 더 큰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 해야 돼? 두 개로 나눠서 풀어야지. 되니? 그래서 첫 번째는 얘가 제일 긴 변이 되는 경우 볼게. 48. 우선 기본적으로 변의 길이 아니네. 변의 길이 요건 한번 검토합시다. 다 양수가 돼야 돼. 그럼 우선 기본적으로 x 양수돼야 되겠고 요 48 마이너스 4x 얘도 양수가 돼야지. 그러면 여기서 x는 0보다는 크면서 x는 12보다 작다. 변의 길이에서 요거 나왔지. 이제 두 번째는 성립 조건으로 가야 되는데 성립 조건에서 두 번째가 이제 성립 조건인데 삼각형이 성립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제일 긴 변이 누구냐에 따라서 케이스가 나눠져야 되는 거지. 첫 번째가 얘가 더 큰 경우 48 마이너스 4x 얘가 3x보다 큰 경우 뭐 같아도 상관없겠어. 그치? 그럼 넘어가면은 7x가 48이지?
맞나? 그럼 x가 계산 맞네. 76에 48 맞지? x가 6보다 작은 경우야. 요거를 만족하는 경우는 x가 6보다 작아. 이거 일대지? 얘가 제일 긴 변이야? 그럼 얘가 제일 긴 변이니까 짧은 애 두 개 합. 요거일 때는 짧은 애 두 개 4x. 얘가 커야 돼. 제일 긴 변 48 마이너스 4x보다 커야 된다. 그럼 넘어가면 8, 6, 여기일 때는 x가 누구보다 아, 6이 아니구나. 미안해. 9구단이 안 되네. 9구단이 안 돼. 76에 48이 아니지. 7분의 48이지. 그럼 봅시다. 요거일 때는, 요거일 때는 요게 성립이 돼야 되니까, 따라서, 지금 공통범위는 6보다는 크면서 7분의 48보다는 작다. 요 첫 번째 범위 나오지? 그 다음 두 번째 가볼게.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얘가 더 클 때야. 3x가. 48 마이너스 4x. 얘보다 근데 3x가 더 큰 경우지. 얘를 뒤집으면 되니까 x가 7분의 48보다 클 때지. 근데 당연히 얘는 지금 12보다는 작아야 돼. 애초에. 요 경우일 때지. 요거일 때. 요거일 때는 지금 제일 긴 변이 얘야. 제일 긴 변이 요놈이니까 요 둘의 합이 얘보다 커야 돼. 그럼 둘을 합해 주시면 48 마이너스 3x지. 얘가 3x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x는 68에 48이지. 그러니까 8보다 작아야 된다. 따라서 이 두 번째 경우의 해는 7분의 48보다는 크면서 8보다는 작다. 이게 나오지. 됐니? 그럼 답안 쓸 때 얘들아. 분류를 했잖아. 이렇게. 이거일 때 요거일 때 분류하면 뭐 한다? 합한다. 그러면 7분의 48이 연결되지. 최종 답은 뭐로 나와? 최종 답은 연결되니까 6에서 8, 6에 되겠지. 답은 요걸 적어야지. 할 수 있겠니? 여기다가 이제 한 단계 더 나간 게 둔각 예각 덧붙인 거. 그게 바로 장어 문제야. 그건 조금 더 어려워. 그래서 그건 나중에 기출문제를 한번 볼 것이고. 그래서 그 1차 부도식 활용은 4개 없다 보니까 거의 비슷비슷해. 이해됐니 이거? 괜찮니? 그래서 그 오늘 숙제는 여기 13번까지 하고 거의 다 내가 해줬기 때문에 너희들은 고쟁이만 열심히 해오면 돼. 남은 시간은 숙제 부분 좀 질문 있으면 내가 해줄 건데. 지난번 그 맵에서 요거 질문 많이 하던데. 지난번 거 가져왔니 혹시? 26번 보기차식. 요거 하나만 해볼게. 그리고 우리가 부등식을 다음 주에 다 끝내잖아. 그러면은 행렬을 좀 먼저 할게. 왜냐면 성남수도로 분반을 해서 이제 경우수를 받기 때문에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행렬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경우수 할 테니까. 26번. 이거 안 가져온 사람 있네? 그러니까 문제 한번 내가 적어줄게. 26번. 그 기출맵 26번이야. 그 우리가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1순위가 보기차식이라고 그랬지 얘들아? 보기차식의 실근 혹은 판단에 관한 게 최근 모의고사 거기에 몰빵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26번 가볼게. x 대제곱 a제곱에 x제곱 문제가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에 a 플러스 2제 4차의 보기차식이지. 차수가 2, 4, 6, 8 나가는 거. 내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가에 뭐라고 돼 있냐면 가 읽어봅시다. 서로 다른 실근 2개. 그러니까 4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4개일 건데 실근 2개하고 허근 2개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거야. 그리고 우리 보기차식은 우리가 치환하잖아. 치환.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당연히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 x제곱이라는 애를 내가 하나부터 t로 봐가지고 그럼 얘는 다시 한번 적으면 t의 제곱에 a제곱에 t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a 더하기 2 이퀄 0이라고 하는 이렇게 2차 방정식을 만들 건데 지금 요 4차 x에 대한 요 방정식이 실근 2개 허근 2개 갖고 싶다는 얘기는
이런 거지. 그러니까 t값이 어떤 식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야? 하나가 뭐 양수, 하나가 예를 들어서 뭐 음수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니? t값이 3이 나왔어. 그럼 x는 뭐가 돼? 뿔마 루트 3. x제곱이 t인데 t가 만약에 마이너스 1 나왔어. 그러면 x는 뭐가 돼? 뿔마 i가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실근 하나에 허근 두 개가 나오려면은 내가 이 t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만들었을 때 요거의 두근을 내가 알파 베타라고 표현해서 해볼게. 알파 베타라고 하면은 얘가 부호가 달라야 되지. 하나가 얘가 음수면 하나가 얘가 양수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맞잖아. 괜찮아? 표정이 뭔가 안 되는 거야. 다시 한번. 요 x에 대한 4차야. 그치? 근 4개지? 근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실근이 2개 나오고 허근이 2개 나온대. 그렇지. 그럼 얘는 보기차식이니까 우리가 치환을 할 거야. x의 제곱을 t로 봐가지고 이렇게 2차 방정식 만들었어. 그렇지? 그럼 요 2차 방정식은 당연히 근이 2개니까 t에 대한 2차 방정식. 그 근을 내가 알파 베타라고 했어. 그럼 요 값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나와야지 실근 2개, 허근 2개를 만족할 것인가 이거야. 그럼 얘들아 x제곱을 내가 t로 봤거든. 그럼 t값이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 이런 구조가 나와야 돼. 그래야지만 봐봐. t값이 3이야. 그럼 x제곱이 3이니까 얘를 만족하는 건 x는 뭐니? 뿔마 루트 3 이렇게 실수 2개 나오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 x제곱이 이번에 음수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여기서는 x는 누가 나와? 뿔마 i가 나오잖아. 실근 2개, 허근 2개 나오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t에 대한 2차식으로 봤을 때 반드시 하나의 근은 음수가 반드시 나와야 돼. 하나는 반드시 양수가 나와야 되고. 둘 다 양수 나오면 안 되겠지 얘들아? 둘 다 양수 나오면 어떻게 돼? 허근이 안 나와. 그렇잖아. 이거를 이해해야 돼. 요즘 최근에 다 여기 쏠려 있다고 그랬잖아. 두 근이 만약에 그치, 얘가 t인데 얘가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 얘도 실근 얘도 실근이잖아. 그러니까 실근 4개 나온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실근 2개 허근 2개를 만족하려면 얘를 만족하려면 t에 대한 2차 방정식 얘가 두 근이 부호가 달라야 돼. 부호가 달라야 돼. 하나가 음수 하나가 양수가 나와줘야 된다. 그러면 2차 방정식에서 우리가 얘들아 두 근의 부호가 다르대. 어떻게 판단했을까? 두 근의 부호가 다르면 두 근의 곱이 음수. 그걸 했잖아. 그래서 따라서 두 근의 곱에 해당하는 a 플러스 2지. 얘는 반드시 음수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a는 누구보다 마이너스 2보다 작다는 요거 범위 하나 이끌어내시고, 그치?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으로 가볼게. 보기차식은 완벽히 이해해야 돼. 여기에 막 최근 모의사 다 쏠려 있어.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부분 정해져 있다고. 그걸 이제 깊이 있게 이해해야 돼. 변형을 해도 맞추려면은 이해를 해야 돼. 그럼 조금만 변형하면 틀려. 이해를 제대로 못하면. 그치? 나번으로 가볼게. 왜냐면 이거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거든. 이것도 변형한 거야. 지금 이게 작년 기출이거든? 변형을 해서 이걸 낸 거야. 원본 문제는 이게 아니야. 나를 가볼게. 나를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 서로 다른 두 실근의 곱을 P라고 하고 서로 다른 두 허근의 곱을 Q라고 했을 때 합이 16이 나왔대. 그럼 이게 뭔 말이니 이게? 봐. 지금 내가 이거에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했어. 그러면 두 근의 부호가 다르지? 그러니까 나는 알파를 음수라고 생각하고 베타를 양수라고 생각해볼게. 그러면 얘가 두 근이 알파 베타니까 지금 얘는 인수분해가 어떤 식으로 되겠어? 뭐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니? t 마이너스 베타. 그렇지. 두 근이 알파 베타니까. 그렇지. 그럴 때 지금 첫 번째 실근의 곱. 그러면 얘는 t가 알파거나 t가 베타가 되는 건데 t는 x제곱이었어. x제곱이 알파가 되거나 x제곱이 베타가 되거나 얘를 만족하는 x가 바로 근일 건데 우리가 지금 얘는 음수라고 그랬고 얘는 양수라고 했지? 그럼 실근은 어디서 나오니? 여기서 나오지. 양수에서 나올 거 아니야. 여기서 허근 나오겠지. 그럼 봐. 얘 넘어가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물론 이거를 뭐 뿔마 해가지고 해도 되는데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바로 이제 실근이 될 건데 지금 이거에 실근의 곱을 P라고 한대.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두 근의 곱 어떻게 돼? 두 근의 곱은 이놈분의 이놈이니까 마이너스 베타지. 두 근의 곱이 근계수 관계. 되니?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곱은 얘지? 그럼 얘가 두 근의 곱이니까 이게 P가 된다. 이 얘기 아니야? 실근은 여기서 나오잖아. 베타가 양수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볼게. 얘는 현재 음수인 상태야.
그렇지. 그러면 얘도 넘겨서 정리해보면 요 놈인데 요 2차 방정식의 두구는 허근이 나올 건데 그 허근들의 곱은 마찬가지로 이놈분의 이놈이니까 마이너스 알파가 돼. 걔가 바로 뭐가 된다? Q가 된다. 이런 내용이지. 그러면 두 개를 뭐 하래? 더하래. 지금 문제가 P 더하기 Q를 구하라는 거야. 지금 마이너스로 묶었을 때 알파 더하기 베타. 얘가 바로 P 더하기 Q인데 걔가 얼마 나온대? 16 나온대. 문제가 이거지. 그럼 여기서 봅시다. 근계수 관계. 알파 더하기 베타는 여기서 마이너스 1분의 1로 아니니? 마이너스 A제곱이지.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얘가 바로 마이너스 A제곱이야. 그러면 A제곱이 얼마지? 16이니까 A는 뿔마 4 가능하지? 그 중에서 누구 탈락? 4 탈락이지. 왜냐면 A는 뭐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가 작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만족하는 A는 뭐가 된다? 마사가 된다. 이게 모의고사 문제를 변형하신 거야, 이게. 알겠네? 그래서 보기차식은 어설프게 알면 안 돼. 가야 되니? 됐어. 그래도 오늘 진도는 다 끝냈어. 숙제는 알고 있지? 숙제는 됐어. 남은 시간은 뭐 얼마 안 남았지만 개별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 숙제 부분 개별 질문 있으면 하시고 요게 애들이 잘 안 되나 봐. 이거를 질문 많이 하더라고. 주영아.